안녕하세요.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. 안녕하세요. 송재승 변호사입니다. 드라마 서초동 3, 4회가 했어요. 보셨어요? 여전히 재밌었어요. 오래된 변호사와 전현철 변호사의 충돌을 많이 그리잖아요. 강혜지 변호사, 실무 변호사를 뛰는 사람 입장에서 고구마를 한 100개 먹은 것 같아서 사실 몰입감이나 이런 게 깨져요. 사건을 맡으면 우리 의뢰인의 시각에서 의뢰인의 사건을 어떻게 우리에게 유리하게 끌고 와야 될 거냐,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, 자기랑 상관없는 의뢰인이 아닌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변호를 하는 걸로 봤을 전 때는 약간 공익 변호사로 가야 되지 않을까. 그러게 말입니다. 제가 좀 어이가 없었던 건 이거예요. 의사 사건을 변호를 했잖아요. 의사분은 객관적으로 스스로 문제가 없었다 뭐 이러고 있는데 너무 애가 어리고 하니까 미안하단 말을 하고 싶다 이러는데 병원에서는 그럴 수 없다. 변론기일에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나왔죠. 상대방 변호사님이 준비서면을 당일에 들고 왔어요. 진술 다음 기일에 하시죠 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런데 강희지 변호사는 일단 받겠다. 이걸 받은 걸로 하겠다. 사실 그거 안 하거든. 재판장이 앞서서 이거 그럼 다음 기일에 진술하시죠 라고까지 얘기했는데 굳이 받겠대. 변론의 기본은 폭탄이 우리 쪽으로 최대한 안 오게 하는 게 중요해. 안주영 변호사가 이혼 사건의 의뢰인을 만났는데 상대방이 전 여자친구였죠. 문씨 그 변호사한테 배문정. 아니 네가 바꿔줄 수 있냐? 그것도 안 바꾸고 대표 변호사 그냥 하라고 했지. 남자 변호사한테 맡기고 싶다고. 어쨌든 그런 경우는 사실 거의 발생하지는 않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긴 그 에피소드들은 굉장히 많아요. 형사 사건의 피해자를 변호하고 있는데 가해자가 연락이 와서 사건 맡아달라고 상담 연락이 온다던가, 그런 경우로 치면은 되게 우연히 겹쳐가지고 이런 경우는 뭐 9년 10년 변호사 하고 있으면은 한두 건 정도 있을 법하죠. 실제로 상대방이 맡기는 경우라든가 두 명 같이 맡아다거나 그런 경우는 사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럼 실제로 그 안주영 변호사가 본인의 뭐 전 여차인인지 말지 상관 안 하고서 그 사건을 진행한 행동은 괜찮았다. 안주영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꽤 프로로 나오죠. 일 처리를 하는데 본인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방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. 조창호 변호사가 형사사건 관련해가지고 구속되어 있는 의뢰인을 접견을 가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변호사를 우리가 집사 변호사라고 하죠. 생 무시를 하는 그 젊은 친구가 있었어요. 사실 그런 경우는 제 주변에서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. 저도 없었어요. 기분 나빠하고 열받는다. 다음부터 안 가면 그만인 거야. 그거를 변호사보다도 의뢰인이 더 잘 알아요. 제가 보기에도 그거는 사실 본인한테 득될 게 없다. 법정에서 나와가지고 상대방 변호사한테 소리 지르고 나무라고 네가 변호사냐라고 하고 이런 경우는 뭐 있었어요 없었어요? 그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런 거 뭐 무시해야. 상대방 의뢰인 변호사한테 시비를 건다 이러면 이제 가급적이면 피하죠. 왜냐면 뭐 득될 게 없으니까.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야. 퍼붓고 싶은 거지. 의뢰인이 함께 있을 때가 그럴 때는 또 적절하게 잘 커트해줘야지. 형사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는 걸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의뢰인과 같이 이동을 하는 게 필요하죠. 그럼 일단은 변호인은 의뢰인을 보호해야죠. 변호인이니까. 배문정 변호사가 상담하는 과정에서 몇 년 차냐, 어려 보이는데 어느 정도 했냐 이런 질문을 하는 그런 의뢰인이 있더라고요. 태도의 문제가 아니었나 싶어요. 나를 담당하고 케어하는 변호인이 연차가 얼마나 됐는지 궁금해할 수 있죠. 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. 조민근 변호사님은 고용 변호사일 때부터 이미 대표 변호사님의 포스와 저는 고용 변호사일 때부터 당해본 적이 없는데 함부로 얘기를 걸 수 없는 이미 완숙된 모습에 모습만 완숙된 이제 겉모습으로 저희는 법소 때가 이미 법무관 끝나고 4년 차이기 때문에 법무관 때 이미 수많은 사건을 해봤기 때문에 의뢰인한테 질질 끌려다니고 이러지 않았어요. 그런 것도 고용 변호사님의 좀 역량 중에 하나라고 봐요.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다. 너를 보호해줄 사람이고 다음부터 함부로 했다가는 잘못된다. 그래야지 그런 대우를 안 받고 아름답게 업무를 볼 수 있는 거죠. 저희한테 사건을 실제로 맡기고 와서 상담까지 하시는 분들 중에 전화 상담, 처음에 이제 전화할 때 처음 전화 받자마자 변호사예요?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분이 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내가 필요해가지고 상대방한테 전화를 걸었으면 그래도 예의는 갖춰야 되는 거 아닌가? 그래 변호사다 임마. 그럼 다음부터 안 그럴 거 아니에요. 다음이 없죠. 그러면 그분한테는 죄송합니다. 다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? 죄송하고 네. 또 하나 재미있는 포인트로 나온 게 변호사를 샀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안주영 변호사가 얘기를 하죠. 선임하는 거지 뭐 사는 게 아니다. 뭐 이런 취지를 얘기하는데 저는 변호사를 산다라는 얘기에 대한 거부감은 그렇게 없어요. 나도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해요. 이번에 안주영 변호사가 당한 거는 그 의뢰인이 자기 와이프의 전 남친인 줄 알고 왔잖아. 그러니까 대놓고 지금 긁으려고 한 거야 내가 봤을 때는. 그런 모습과 표정 이런 것들이 보인다고 한다면은 안주영 변호사님처럼 대응할 수 있어요. 쓸 표현을 선임하다, 위임하다 그렇죠. 이런 거를 평소 때 잘 안 쓰시니까 그렇죠. 잘 모르셔가지고 산다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그렇죠. 사실 그런 모습을 보여주실 때면은 굳이 뭐 교정해드리지 않아요. 몰라서 그런 거니까. 그냥 이해해드리고 넘어가는 거지. 꼬집어서 얘기한다고 뭐 하겠어. 뭐 내가 올바른 건 아니지만 네. 그게 태도의 문제가 아니면 사실은 뭐라고 하기는 좀 그렇다. 많이들 사용하니까 그렇습니다. 재밌었어요. 저도 재밌었어요. 3, 4회에는 각각의 변호사들의 고유 에피소드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. 특히나 초임 변호사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법한 그런 포인트들이 하나씩 다 나오더라고요. 변호사 직업 정신이 너무 투철해서 그런지 몰라도 강혜지 변호사의 캐릭터 때문에 몰입감이 너무 깨지는 거지. 네. 재미가 없어. 사건을 우리에서
병원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의뢰하지도 않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막 찾아가고. 그게 사실 말도 안 되는 근본적인 얘기야. 문제죠. 강희지 변호사가 열정은 있어. 본인이 뭘 해보려고 하고. 근데 약간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아직 걷지 못하는데 뛰려고 해. 이제 막 기고 있거든. 너무 꼰대 같은데? 의뢰인을 위해서 어떻게 변호해야 되느냐 이런 걸 고민해야 되는 입장인데 사회 정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잖아. 상대방이 불쌍해 보이면은 상대방한테 혹 해서 넘어가려고 하고. 정말 회사에 대한 배임을 할 뻔했어요. 의사분 같은 경우에 함부로 사과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할 것 같고 실제로 사과 안 시킬 것 같아요. 법무과 그 과장님께서 변호사 같은 말씀을 그냥 줄줄이 사탕을 하시더라고. 그 입장이면 그게 맞거든요.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괜히 사과하다 실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. 근데 강혜지 변호사가 눈앞에서 사과해도 된다. 증거들이 없다고 한다면 사과한 것만으로는 뭐 손해배상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. 이렇게 얘기한 걸 말하는 거죠. 그런 과정에서 더해서 상대방이 왼손잡이라는 서면 하나 낸 거 가지고 벌벌벌 기고 있잖아요. 바로 지금 상대방한테 넘어가는 거예요. 강희지 변호사가 윤균상을 만나가지고 옛날에 그 해안을 얻지 못했다면 서면에 뭐라고 쓸지 몰라 내가 봤을 때는. 상대방의 주장을 그냥 인정해버리는 취지의 서면을 쓴다. 그러면은 이제 마팅이가 가는 거예요. 더해서 강희지 변호사가 사실관계를 잘 확인하려고 하니까 의사 선생님 입원한 데 가가지고 왼손잡이시냐고. 의사 선생님이 자기 오른손잡이다. 강희지는 안 믿는 거지. 우리 의뢰인은 거짓말쟁이. 이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정의가 아니야. 이런 식으로 흘러나가기 시작하면 회사에 대해서 배임행위라는. 더군다나 이제 그 배임행위까지 아니더라도 사람이 생각한 대로 그 감정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. 그러면 이제 사건 선임이 나가리거든요. 잘리는 거야. 사건 진행을 사건 못하는 날라가는 거야. 병원에 과장이 와서 난리치겠네. 분명히 자신이 집도한 게 맞는데 상대방의 제출한 무슨 테니스 치는 영상 하나 보고서 본인이 집도하지 않으시고 대리수술하신 거 아니냐 이따구로 질문하는 변호사한테 사건 맡기 쉽겠어? 테니스 세계에서 가장 잘 치는 라파엘 나달도 오른손잡이입니다. 근데 왼손으로 쳐요? 왼손 쳐요. 알겠습니다. 한번 지켜보자고요. 강혜지 변호사 엄마랑 헛발질을 하는지. 본인이 만약에 안주현 변호사처럼 한 9년차 정도 경력이 됐으면 그때 당시 내가 했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할지 한번. 9년 아니라 90년이지라도 똑같을 수도 있고. 그럴 수도 있죠. 다른 사람 말 안 듣고 이러면. 강희지 변호사가 다른 사람 말 안 들어요? 오늘 촬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